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론 테슬라 봇이 전기차보다 싸진다. 이제 부모님 생일 선물은 테슬라 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투자 기간은 역시 몇 년일까요? 그리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저번 주에 하원 통과했죠. 이제 바이든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초반에는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하락한 흐름인데 2.79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번 달에 뭐 95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90불대 이하 88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나스닥 성장주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뉴욕 연은의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을 기록했고요. 이번 전월에 11이라는 양수를 기록했음에도 이번에 음수를 기록했다니까 안 좋다는 거죠. 2001년 이래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주택시장 지수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전월치랑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8월달은 49가 나왔고 2020년 5월이 50 이하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자산 투자라든지 모두 뉴욕 증시에서 예상하는 수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자, 이 그럼에 따라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가장 많은 또 기름을 소비하는 국가로도 유명하지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시장,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고 나오면은 유가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하락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테슬라는 많이 올랐고요. 일론, 자, 테슬라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면서 테슬라는 3.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는 역시 최근에 유가가 80불대로 또 내려오면서 좀 빠지는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인데 테슬라가 유독 밝은 녹색, 연두색을 띠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그래도 좀 악영향을 주었던 경제 지표들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빌딩이 있죠. 지금은 이 빌딩보다도 더 높은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는 많이 퇴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뉴욕을 대표하는 빌딩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뉴욕 제조업의 뭐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제조업 지수는요, 뉴욕주에 소재하고 있는 200개 제조업체 대상을 설문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는 뉴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수가 대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수는 뭐 PMI 지수랑은 좀 다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보다 높으면 상승세고 50보다 낮으면 하락세인데 이 수치는 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면은 상승이고 0 미만이면 하락세라는 건데, 자, 8월달 수치가 어제 9시 반에 발표되었는데 마이너스 31이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11이라는 양수를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31까지 8월달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안 좋은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001년 이래 두 번째로 큰 낙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의 이때 이 낙폭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2020년 3월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의 낙폭과 같은 그런 큰 낙폭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미국 경제는 얕은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NAHB 하우싱 마켓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역시 부동산 부실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그런 대출들이 부실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고 미국 경제에 큰 불경기가 왔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주택시장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뭐 가정의 연체율이라든지 뭐 대출 증가세 같은 걸 보면은 아직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자, 주택 경기가 하강이 되면 자, 그런 미국 경제에, 미국 가정 경제에 또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택시장 지수는요, 9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수치의 중간값은 50입니다. PMI 지수랑 똑같죠.
50보다 크면 주택 판매를 낙관하고 50 미만이면 비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역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단독 주택 판매가 높죠.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 주택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독 주택 판매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주택 경기가 좋다는 거고 50보다 낮으면 주택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점점 이렇게 이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 최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향후 주택 판매 관련해서 비관적이란 의견이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모기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제 성장은 좀 더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주택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차트를 봐보면 역시도 좀 낮은 편이죠. 지금이 거의 코로나 상황까지는 이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강하고 있는 모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얕은 침체에 들어섰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3.8% 성장을 하는 모습이지만 예측치였던 4.6%보다도 낮고요. 이전이었던 3.9%보다도 낮은 7월달 산업 생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이다 보니까 전년 동기까지는 좀 높은 성장세를 구사했던 게 중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고 효과도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좀 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소매 판매의 전년 대비 역시 2.7% 상승하면서 예측치였던 5% 상승보다는 낮고요. 이전이었던 3.1% 전월보다도 좀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소매 판매는 최근에 이렇게 음수를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일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플러스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면서 좀 소매 판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튼 중국의 기본적인 성장세는 뭐 연에 7에서 8% 성장세가 바로 중국의 GDP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성장세에 대비해서 좀 낮은 수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지금 얕은 경기 침체 당연히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수치죠. S&P 500에 속해 있는 미국 기업의 91%가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어닝이 12%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그만큼 또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분명히 지금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나 지금 경기 침체 상황, 얕은 경기 침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얕은 경기 침체 상황 이미 주가에 많이 저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지표가 부진해도 증시는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죠. 지금 증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물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유가도 80불대로 내려왔고, 물가가 낮아지면 사람들의 소비도 증가할 수 있고요. 기업의 채산성, 영업이익률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도 뭐 차량 가격을 2천만 원 가까이 올렸었죠. 이미 높아져 있는 물가 때문에 판가를 많이 높인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유가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훨씬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이 브랜드 가치가 높고 시장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욱더 어닝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제 상황 때문에 좀 얕은 경기 침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최근에 금리도 0.1% 기습 인하를 단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 역시 2분기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S&P 500 기업들의 평균적으로 2분기에 20%나 설비 투자를 늘렸다고 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주주 환원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얕은 경기 침체라는 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굵직굵직한 S&P 500에 속해 있는 거대 기업들은
향후 경기가 반등할 것을 대비하고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얕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고용은 많이들 감축을 하고 있죠. 고용의 감축은요, 아무래도 생산성 증대랑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 소프트웨어의 발전, 그리고 로봇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뭐 블루 칼라라든지 화이트 칼라 할 것 없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은 121선을 넘긴 지 거의 8거래일이 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부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작은 박스권을 보이면서 약간의 부침을 겪다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은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요, 저는 한 14,500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면 121선이 놓여있는 12,400 정도가 그래도 지지라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3.1% 오르면서 927.96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940불대가 저항선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940불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지금 저항을 맞았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고, 테슬라가 만약 계속해서 지금의 다양한 호재들이 있죠. EV 크레딧 통과라든지 바이든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죠. 그리고 8월 25일 주식 분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상승세를 더 이어간다면, 많이 상승하면 한 1060불 정도가 아무래도 큰 저항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한 780불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0에서 1000불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증시의 반등과 함께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구조적 성장 중인 테슬라 같은 주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누적 생산량 300만 대 돌파했다고 이렇게 자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공장의 모습이죠. 중국 공장은 역시 100만 대 생산 돌파를 했다고 지금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자, 이렇게 300만 대 생산과 중국의 100만 대 돌파를 자축을 하고 있지만, 외신, 그러니까 CNBC와 같은 언론사들은요, 테슬라가 아직 멀었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300만 대의 생산이라는 게 아직도 너무나도 영세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이 뭐 거의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너무나도 비싼 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도요타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지난해에만 1년에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뭐 한 2010년부터 해서 이제야 300만 대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10년 넘도록 300만 대밖에 생산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영세하지 않냐. 도요타는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테슬라는요, 뭐 분기에 30만 대 정도 팔면 거기에 이익이 도요타가 뭐 분기에 100만 대 넘게 120만 대 파는 것에 비해서, 아니죠, 도요타는 분기에 한 250만 대 정도 판다고 볼 수 있겠죠. 도요타가 250만 대 팔고 테슬라가 30만 대 팔 때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더 높았다는 거 우리가 최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숫자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가치는 테슬라가 훨씬 더 뛰어나죠. 도요타의 경우는 지금 전기차 판매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의 20%를 점유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증시 분위기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에서 테슬라는 또 격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EV 크레딧이 포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에 마저도 저번 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2분의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2분의 지지율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를 하면서 뭐 기존에 한 35에서 38%에서 45% 이상까지 올랐다고 해요. 자, 아무래도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인을 하겠죠. 자,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 공제 내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아껴서 차량을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에게 아주 큰 호재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까지는 한 1050불에서 1060불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자, EV 크레딧 바이든 서명만 남겨놓고 있죠. 주식 분할 8월 25일 있고 9월 30일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도 단기간에 올라가 볼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주말에는 FSD 베타 버전 10.69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20일이고요. FSD 베타 타임라인을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2021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버전이 정말 몇 개 나왔습니까? 10개가 넘게 나왔었어요. 자, 올해에도 많은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갈수록 데이터는 쌓이고요, 기술은 정교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충분히 자율주행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8월 20일 날 10.69가 나오면 이 버전은 비보호 좌회전이 90% 이상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월간 저널이라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사이버 스페이스랑 이렇게 담화를 했는데, 이 담화문이 이렇게 실제로 기사로 나왔어요. 지금 중국 베이징 채널이라는 또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올해 첫 번째 테슬라 봇의 시험 생산을 하고요. 바로 9월 30일 날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것이죠. AI 데이 때. 자, 로봇의 지능을 개선하는 데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량 생산의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Solving the problem of large scale production.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고요, 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떨어지겠죠.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싸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홈 로봇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가정마다 한 대씩 로봇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마다 한 대씩 차량이 있듯이 로봇이 있을 거고, 사람들은 부모님 생일 선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물할 것이다.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량보다 싸지면 충분히 선물할 수 있겠죠. 부모님한테 차량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싸진다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한다면 충분히 부모님 생일 선물로 사드릴 수 있겠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테슬라 봇이 각 집안에 한 대씩 배치될 때까지 앞으로 10년 무던히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투자만으로 우리가 인생 역전, 즐거운 노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테슬라 투자로 돈을 벌고 10년 후에 이제 테슬라 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량 가격보다 싸지면은 일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면 되겠죠. 자, 그때까지 저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